자, 반갑습니다. 10주차 2차 시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구조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제가 이거 외에 이제 또 다른 예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하나 더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진도를 계속 나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 뭐냐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의 x 세제곱 dx.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x 세제곱부터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여기 x고요, 여기 y축이고요. 자, 일단은 그림을 조금 그려보게 되면 요렇게 일단 우리가 x 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자, 주어진 지금 구간 위끝 아래끝 자체가 1에서 2까지니까 편안하게 여기를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뭡니까? 1이 될 거고 여기가 바로 8이 되겠죠. 자, 여기 부분을 좀 더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크게 그려보게 되면, 자, 여기가 1이 될 거고 여기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요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이 바로 F1이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1이 되겠죠. 자, 여기 부분이 바로 1이 될 거고, 자, 2니까 여기 부분이 바로 8이 될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부분에 지금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바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의 넓이를 지금 구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구간을 나누자라는 거죠. 자, 여기가, 자, 이것도 그럼 구간의 길이가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를 이렇게 n등분 하자라는 거죠. 구간을. 요렇게. 그러면은 자, 요렇게 우리가 지금 넘치게 조금 우리가 직사각형들의 합을 한번 구성해보고, 그 다음에 마저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넘치게 조금 그리는 반면에 조금 뭡니까? 빨강색으로 이제 조금 모자르게끔 이렇게 그려보자는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한번 그려보셔가지고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자, 일단은 뭡니까? 빨강 색깔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보다는 조금 작은 값이 될 거고, 파란색으로 할까요? 조금 넓은 거를 조금 넘치게 그려준 거를 파란색으로 좀 그릴게요. 구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조금 넘치게 그려준 직사각형들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파란색으로 그려준 직사각형들 합을 라지 m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하나씩 그려볼게요. 자, 일단 스몰 m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일단은 가로의 길이는 뭡니까? 구간의 길이를 n등분한 거니까 n분의 1로서 같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이제 뭐가 됩니까? x 세제곱에 있는 함수 값이 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 플러스 n분의 0의 제곱, 요렇게 좀 표현을 하자라는 거죠. 예, 이게 변하는 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이제 뭐가 돼요? 1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아, 세제곱이죠. 죄송합니다. 세제곱.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적어보게 되면 1 플러스 n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뭡니까? 1 플러스 n분의 1이고 여기가 1 플러스 n분의 2잖아요. 맞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오는 건 바로 뭡니까?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1 플러스 n분의 n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결국 뭐냐면 1 플러스 n분의 n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라지 m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라지 m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구간의 길이는 n분의 1로서 같아지게 될 거고, 이제는 세로의 길이가 이제 뭡니까? 1 플러스 n분의 1 세제곱부터 시작해서 1 플러스 n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맨 마지막에 오는 거는 바로 2죠. 2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1 플러스 n분의 n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시그마로 이제 처리를 해줄 건데, 자 보게 되면 그러면 m은 뭐가 되냐면 n분의 1에 시그마 k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0부터 그냥 n-1까지의 1 플러스 n분의 k의 세제곱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맞죠? 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라지 m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n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1 플러스 n분의 k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당히 이제 1 플러스 n분의 k의 세제곱을 계산해야 되는데 1 플러스 자 세제곱을 계산해 보게 되면 3의 제곱에 자 n분의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3의 1의 n분의 k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n분의 k의 세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좀 계산이 복잡하긴 하겠네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만 좀 짓자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그 S를 구해주는 과정에서 이거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서 이걸 다 계산하면 여러분들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자 보게 되면 이 스몰 m도 결국에는 극한값이 어떤 알파로 수렴을 할 거예요. 그러면 라지 m도 똑같이 우리가 뭡니까? 알파로 수렴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가운데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s 값도 당연히 어디로 간다? 알파로 수렴하겠다라는 겁니다. 계산 과정이 좀 많이 복잡하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결론만 조금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곡선을 이용한 넓이를 구해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정적분 같은 경우는 이 만약에 함수가 이제 0보다 작게 되는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경우에는 그 정적분의 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 꼭 알고, 왜냐하면 여기 있는 함수값들 있죠. 여기 있는 함수값들이 이제는 뭐가 돼요? 음수가 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사각형들의 세로의 길이들이 전부 다 음수로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정적분의 값 자체가 이제 음수로 바뀔 거다라는 사실 명심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제 진도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에 정적분의 정리 및 성질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당연히 여기서 인테그랄 기호를 왜 쓰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해줄 수 있으면은 정적분이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테그랄 기호를 쓸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정적분의 성질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정리 4.2.1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수배 되어지는 함수를 적분해요. 그러면은 그 적분한 결과값에다가 상수배해준 결과물이 된다는 사실. 이게 이제 K가 밖으로 나와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피적분 함수가 더한 함수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면 그 적분값은 당연히 적분값 두 개를 더한 거랑 같다.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은 A에서 B까지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지금 더한 함수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인테그럴 각각의 적분한 결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야 뭐 여러분들 부정적분 했을 때 다 똑같이 배웠던 성질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제 4.2.1 뭐 지금 계속 지금 요렇게 지금 적분하는 값을 지금 계산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여러분들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서는 소개가 안 되어져 있네. 정리 4.2.1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 왜 정리 4.2.1 이게 뭐냐면 지금 책에는 상세하게 좀 설명이 안 돼 있네요.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정적분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부정적분을 구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분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사실 만약에 라지 fx를 미분한 결과가 만약에 스몰 fx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인테그랄 스몰 fx 말 그대로 여기 연산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라지 fx로 바꿔주고 적분상수 c를 붙였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a와 b를 이렇게 위끝 아래꼴로 설치해 주게 되면 여기서 a와 b를 넣게 되고, 이 의미가 뭐냐면 결국엔 b를 넣고 a를 넣어서 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f b 플러스 c가 될 거고 마이너스 f a의 마이너스 c가 될 겁니다. 정확하게 한 번만 더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결과물이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죠?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정적분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이제 부정적분이잖아요. 이게 이제 부정적분이잖아요, 맞죠? 원시 함수가 되겠죠. 원시 함수.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구해서 거기다가 b랑 a를 집어넣어서 빼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 뒤에 나오게 되는 그럼 치환적분법이랑 부분적분 역시 동일합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제를 좀 풀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예제 4.2.1하고
예제 4.2.2는 그냥 기본적인 다항함수를 이제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정리 4.2.2도 뭐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소리냐? 함수 관계 자체가 만약에 fx가 gx보다 더 크거나 같다면 주어진 구간에서의 그 적분하는 결과값도 당연히 뭐다? fx를 적분한 결과값이 더 크다라는 사실. 그러면 사실상 뭐예요? 지금 예제 4.2.3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제 4.2.3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하고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얘는 어때요? 사실상 뭐예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의 아니다. 이거를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죠.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이렇게 되겠죠. 이 원의 상반원이 되는 겁니다. 상반원. 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방정식을 y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y 마이너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1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 y는 뭐가 돼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원의 방정식이 바로 상반원이 바로 뭐가 된다?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럼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루트니까 이것의 하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바로 여기 이런 원이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가 좀 잘라서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뭐예요? 여기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바로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구간은 어때요? 구간은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주어진 구간 내에서 뭡니까? 피적분함수 크기 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죠.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 더 크잖아요. 그랬을 때 당연히 적분한 결과값도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정리 4.2.3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정리 4.2.3은 뭐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셔야 될 것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거든요.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가 우리가 뭐였어요? 평균값 정리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거 있잖아요. 평균값 정리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습니다. f'C가 b-a분의 fb-fa 그러니까 즉 뭡니까? 그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이 같아지게 되는 이것을 만족하는 점 C가 A와 B 구간상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평균값 정리잖아요. 맞죠? 그럼 사실상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는 사실상 이것이 적분된 형태로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적분된 형태로만. 그럼 뭐가 되냐면 F'은 뭐가 되겠어요? F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B-A는 그대로 올 거고 이 F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미분하기 전에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에 원시 함수인 바로 이게 온다는 겁니다. 원시 함수를 우리가 대문자로 F로 표시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FB-FA는 FC의
b-a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이거 자체가 바로 뭡니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스몰 fx dx가 되잖아요. 맞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적분에 관한 표현값 정리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a에서 b까지 스몰 fx dx를 적분한 결과가 fc의 b-a를 만족하는 점 C가 역시 마찬가지로 A와 B 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적분에 관한 표현값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기존에 알고 계시던 이제 평균값 정리에서 전부 다 미분이 안 된 케이스로만 바꿔주시면 F를 미분이 안 된 케이스로만 바꿔주시면은 그게 바로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정리 4.2.4는 뭡니까? 이거죠. 정리 4.2.4도 좀 중요한데 적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 인테그랄 만약에 a에서 b까지 fx가 있다면 이거를 우리가 구간을 나누어서 a에서 c까지 먼저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적분한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한 결과랑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야 뭐 여러분들 역시 그림 그려봐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요 C 있죠. C. 이 C라는 요점은 단 C는 임의의 실수입니다. 임의의 실수. 그러니까 굳이 A와 B 사이에 있는 점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문제에 따라서 그 C라는 값을 얼마든지 문제에 맞게 바꿔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꼭 구간상에 있는 점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꼭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리 4.2.5는 사실상 이제 그게 뭐 이제 그 미적분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의 이제 역연상 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부분인 건데, 자, 예제 4.2.4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4.2.4를 보시게 되면, 자, 인테그랄 0에서 x까지의 코사인 t의 제곱의 dt입니다. 이것의 도함수를 구하래요. 한마디로 미분한 결과를 구하라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해석하기를 자 보게 되면 일단은 요거 자체가 자 지금 요 적분식 자체가 뭡니까? x에 관한 식이죠. 이 코사인 t제곱이 적분한 결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지금 x랑 0을 집어넣어서 뺀값이니까 이 적분을 계산한 결과값은 어쨌든 x에 관한 식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결과값은 dx의 d에 인테그랄 0에서 x까지의 코사인 t제곱의 dt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코사인 t제곱의 원시함수를 할까요? 원시함수를 라지 ft라고 둘게요.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x까지의 코사인 t제곱의 dt는 뭔지는 몰라도 라지 ft에다가 x랑 0을 집어넣는 결과니까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0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양변을 미분한 결과를 찾고 싶은 거니까 결국에는 dx의 d에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코사인 t제곱의 dt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0을 미분한 결과고, 라지 f0은 어쨌든 상수값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라지 f 프라임 x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코사인 t제곱의 원시 함수를 라지 ft라고 뒀으니까 당연히 얘를 미분한 결과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 x제곱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고, 실제로 그 참고사항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코사인 x제곱의 원시 함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치환적분도 그렇고 뭐 해보지만 뭐 부분적분을 해봐도 그렇고 코사인 x제곱의 원시 함수를 찾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적분을 계산한 다음에 그 x는 0을 집어넣어 가지고 식을 찾아줘서 그걸 미분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뭡니까? 그 적분한 결과의 도함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과 적분의 역연상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 쉽게 그 도함수를 구해줄 수 있다는 사실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정리 4.2.6은 이제 뭡니까? 그렇게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뭐냐면 정리 4.2.6이 진짜 중요한 정리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도형을 앞에서처럼 그 구분구조법을 이용해 가지고 어렵게 구할 필요가 없이 미분한, 그러니까 적분한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구해준 결과 가지고 숫자만 대입해서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지금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로 해서 이용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대단한 발견입니다, 이공계 쪽에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쓰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역사적인 의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시험 관계상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제 4.2.5 예제 4.2.5, 2.6, 2.7, 2.8 그 다음에 2.9, 2.10 뭐 하나씩 이제 풀어볼 건데 이거는 다음 차시에 대해 다룰까요? 아니다. 이번 주 하고 2차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차시에서는 이제 좀 더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자, 일단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같은 경우는 전공자가 아닌 이상은 뭐 그렇게 증명까지 보실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잘 써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럼 하나씩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2.5 원래라면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이니까 요것만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어려운 것들만 좀 골라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컨트 제곱은 뭡니까? 미분해서 시컨트 제곱이 나올 수 있는 함수를 우리 쉽게 찾을 수 있죠. 탄젠트 x잖아요, 맞죠? 그럼 이 탄젠트 x에다가 어떻게 4분의 파이랑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1이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게 되면 0이죠. 따라서 1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정리 4.2.6은 그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것도 한번 적어 볼게요. 4.2.6 자, 일단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를 한번 써보게 되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자 4x 세제곱 dx는 fc 여기서 f는 뭡니까? 4x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4c 세제곱 4c 세제곱의
1-0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지금 우변은 4c 세제곱으로 계산이 바로 되고요. 자, 좌변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x 4제곱이 됩니다. 1, 0이죠. 따라서 1이 됩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c 세제곱이 4분의 1이 되고요. 그럼 c는 지금 뭐냐면 3분의 1제곱이 될 거니까 세제곱의 루트 세제곱근 루트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이것 또한 뭡니까?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점이 될 거니까 이렇게 무리 없이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예제 4.2.7점 풀어볼게요. 예제 4.2.7은 이 다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다 풀어볼게요. 뭐 상관없지. 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2의 x분의 1의 dx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지수함수 그냥 적분하는 거니까 비적분함수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얘를 적분한 결과물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1,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게 되면 얘는 자 1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결과물을 계산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정리해 주게 되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다라는 사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자 인테그랄 자 예제 4.2.8입니다. 자 이제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x제곱 플러스 4분의 1의 dx입니다. 자 이걸 삼각치환법을 이용해서 부정적분을 구해줄 수도 있긴 한데 사실상 우리는 어떤 걸 배웠어요? 여기서 자 탄젠트 탄젠트 아크탄젠트 a분의 x가 얘를 미분한 형태가 바로 뭐였어요? 이게 뭐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있죠. 1 플러스 a분의 x의 제곱 분의 뭐가 됩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한 번만 더 정리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여기는 a제곱에 a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a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분자분모에 똑같이 a제곱을 곱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자 x제곱 플러스 a제곱 분의 a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탄젠트 아크탄젠트 a분의 x의 미분한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곱하기 a분의 1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적어보게 되면 a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지금 얘잖아요. 맞죠? 그럼 a에다가 4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a에다가 4를 한번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여기 그러면 4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여기 4가 되고요. 아이 4를 넣으면 안 되죠. 4를 넣으면 안 되고 2를 넣어야 되겠네. 자
2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여기도 2, 여기도 2가 됩니다. 맞죠? 여기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을 적분하면 되겠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적을게요. 이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2분의 1에 아크탄젠트 2분의 x를 미분한 결과를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은 밖으로 빠져나오고 2분의 1은 밖으로 빠져나오고 얘는 이제 미분한 거를 다시 적분한 결과니까 아크탄젠트 2분의 x가 되겠죠. 이걸 여기다가 이제 뭡니까? 2랑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자 2를 집어넣었을 때는 1이 됩니다. 1이 되니까 탄젠트 값이 1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값 얼마예요?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제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입니다.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 얼마예요? 2분의 파이고 값은 4분의 파이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4.2.9 같은 경우는 자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의 사인 제곱 x dx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미분해서 사인 제곱 x가 될 수 있는 함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노하우예요. 뭐냐면 삼각함수로 삼각함수 피적분함수가 삼각함수로 있는 경우에는 조금 차수를 낮추려고 하면은 좀 적분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 반각 공식을 쓸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죠. 1 마이너스 코사인 2x가 됩니다. 2x. 그러면 2분의 1은 밖으로 빠져나오고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dx입니다. 그러면 이건 적분하기가 쉽죠. 2분의 1의 인테그랄 x의 마이너스 자 코사인 2x를 이제 적분해 주게 되면 2분의 1의 사인 2x가 되겠죠. 여기에 2분의 파이와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0을 집어넣게 되면 0이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2분의 파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얼마? 앞에 있는 2분의 1랑 곱해져서 4분의 파이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예제 4.2.10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일단 절대값 x잖아요. 피적분함수가. 근데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랑 0에서 2까지의 그 피적분함수 값이 이제 다르잖아요. 힌트만 살짝 주고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절대값 x는 우리는 앞에 그 적분 성질에 따라서 구간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죠.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절대값 x dx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의 역시 절대값 x dx인데 이 피적분함수가 절대값이 붙여져 있으니까 이제는 이거를 이제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수인 구간과 양수인 구간을 나누어 생각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음수인 구간에서는 어떻게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x dx를 적분해주고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는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2차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3차시 강의부터는 이제 치환적분법하고 부분적분법. 부분적분법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해야 되니까 예. 일단은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에 대해서 정적분에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